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밤 11시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요, 암 발생 인구의 3분의 1은 조기 발견과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라는 통계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영화에도 진심, 의학에도 진심이신 탑동 365 의원 고병수 원장님이시자 또 이 책의 저자이시기도 하죠. 영화관에서 만나는 의학의 세계 저자이시기도 한 고병수 원장님과 함께 암에 대한 2탄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의학에도 진심, 영화에도 진심. 아주 넷플릭스를 끊어서 네. 전에 말씀드렸죠. 해킹당해서 맞아요. 끊었는데 요즘 통 못 보고 있습니다. 아쉬워요. 이게 무슨 일이야. 많이 추워졌죠. 요즘 너무 추워졌고요. 내일부터 또 입동이래요. 내일은 조금 이제 1시간 뒤면 본격적으로 그쵸. 입동인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하기로는 1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고, 네. 밖은 추워도 실내에서는 난방 안 하고 그냥 러닝 셔츠 하나 입고 막 지내기도 했었는데, 올 겨울은 어떨지 되게 궁금합니다. 한파고 오늘도 이제 뭐 영동이나 이런 네. 서울은 약간의 서리가 내렸다. 그쵸.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제주도 이제 추위가 좀 범상치 않습니다. 여기 뭐 바람만 피하면 그래도 조금 살만해요. 네. 이제 뭐 두고 봐야지. 이게 금요일이나 내일 모레 정도면 조금 물러난다고 하니까는 벌써 막 추울 때는 아닌데 네.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쌀쌀해야 될 정도인데. 거의 가을이 왔다 갔나 싶을 정도로 여름에서 그렇죠. 바로 겨울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이번엔 그랬어요. 네, 느낌인데 요즘 또 독감 접종이 한참이죠.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 뭐 일상에서는 익숙치 않지만은 인플루엔자가 공식 용어라서 그 말씀을 드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 오시면 꼭 그 얘기를 해요. 고3 때까지는 매년 맞춰라. 왜냐면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중요한 날이죠. 해마다 보면은 수능 하루 이틀 전에 꼭 독감 걸려서 오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어떻게 마음 아파. 망치는 거죠. 그니까요. 그리고 중학교가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 결석하면 일주일씩 결석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맞추시고, 막 유행할 때는 10명에 1명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대신 약하게 앓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접종이 독감 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입니다. 그래서 수험생 부모님들이나 학생을 둔 부분들은 고3 때까지 무조건 맞춘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감기 걸려서 못 맞는다고 자꾸 해요. 그럼 뭐 비염 있는 친구들은 겨울 내내 못 맞아요. 그러지 말고 감기 걸려도 맞게끔 돼 있습니다. 네. 약을 먹어도 맞게끔 돼 있는데 고열나거나 몸이 뭐 힘들 때 그때 좀 피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 외에는 웬만한 접종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네. 독감, 코로나, 뭐 요즘 100일에 뭐 폐렴 막 겹치면은 골치 아파져요. 생각만 해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무조건 맞춘다. 네. 대학교 가면 자기가 알아서 하라. 자율적으로 아끼는 거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한발자국님, 그리고 달팽이님도 안녕하세요. 심야 라이브 기다렸습니다. 해주셨고요. 걷다가 서다가님은 좋은 주제 경청하겠습니다. 호랑님은 맞아요. 갑자기 겨울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제잘제잘님은 원장님 간암 4기면 항암을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먼저 얘기를 좀 할까요? 지난번에는 암의 역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그 치료의 역사 이런 것들을 쭉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좀 실제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뭐 간암, 뭐 폐암, 유방암, 난소암은 다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 우리 비욘디에 보면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할 거고 저희들은 이 뭉뚱그려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네. 자, 제잘제잘님이 간암 얘기하시는데, 이 사기면 말기예요, 사실은. 간암 말기 사기면은, 사기 기준이 뭐냐면 대부분 전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전에 말씀드렸죠. 보존적 치료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있고,
항암제든 방사선 치료든 온몸을 다 해치기 때문에 네. 상당히 몸이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암 크기를 줄여서 수술하면은 좀 덜 절제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 그죠, 식으로 그죠. 많이 발전했고, 간암 사기면 다른데 전이가 돼가지고, 근데 항암 치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꼭 항암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 원칙은 없어요. 항암을 하는 이유는 그 암세포를 조금이라도 없애서 몸을 네. 조금 편안하게 한다든지 이 정도. 치료 개념은 거의 떠났습니다, 사실은. 그렇군요. 사기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굳이 항암조차도 하지 않는 게 낫죠. 그리고 좀 젊으시거나, 뭐 50대, 60대, 70대 초까지는 네. 웬만한 치료는 적절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또 그분의 몸 컨디션과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네요. 나무님 췌장암 자가진단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한 40분 정도 후에 제가 정리해서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윤희님은 콜로라도에 살고 계신가 봐요. 눈이 예. 20cm 이상 와서 출근하는 남편 눈 치우고 들어왔는데 오늘 더운데요. 학교는 문 닫았습니다. 와, 상상 그 이상이네요. 벌써부터. 콜로라도 따뜻한 곳인데. 뭔가 캐나다 같은 날씨인데요. 네, 그리고 맑은 날씨님께서는 선생님 요즘 미디어를 보니 암은 운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는 말일까요? 오늘 얘기를 들으시면은 느낄 겁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왜 그런지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뚜기님은 고령은 항암의 메리트가 없네요. 점점점 이렇게 하셨는데요. 아주 고령인 경우죠. 대개 60, 70대, 70대 초반까지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흥미로운 주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여러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의 장점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또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기 때문에 오늘 또 암 2탄으로 들고 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암의 종류와 또 각각의 예방에 대해 살펴볼 예정인데요. 암의 특징 궁금합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의 원인이 왜 생길까? 운일까?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일까? 모든 게 다 관련이 되고 결론은 그거예요. 유전. 유전. 자, 유전이라고 하면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유전. 그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데 또 하나는 살아가면서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유전. 이게 사실 더 많아요. 그렇군요.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물려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암을 뭐 물려받거나 그런 건 거의 없는데 일부 난소암, 유방암 말씀드렸죠. 네. 유방암 유전자 얘기했었고 그런 몇 개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건데 많은 경우는 살아가면서 일종의 노화예요. 나이가 드니까 세포 변형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안 좋은 매연이나 담배, 술, 안 좋은 물질에 많이 접촉하는 탄 음식, 네. 뜨거운 거 먹으면 식도암에 걸리기 쉬워요. 우리가 그러한 많은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그것이 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네. 다 유전자 변이. 유전자를 변이시키는데 그 유전자가 암세포는 특징이 무한 증식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부분이. 자기 스스로 죽지도 않아. 계속 그러니까요. 증식해. 그 다음에 또 특징이, 조직을, 장기를 침범해서 망가뜨려요.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요. 전이가 또 무섭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포입니다. 어떤 장기, 심장세포가 간으로 가지 않잖아요. 정상에서는 가지 않는데 이놈들은 무한 혈류를 타고 피를 타고 온몸을 다 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거다. 네. 암은 이렇게 결론이고 그러면은 청결하고 아주 위생적인 생활을 하더라도 뭐 걸릴 수가 있겠죠. 우연히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운일 수도 있고 네. 자기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생길 수도 있고 확실하게 발암 물질들 접촉하면은 확률은 높아집니다. 담배를 태우면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폐암에 걸리기 쉽고 물론 안 태운 사람도 생기지만은 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운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좀 조심하고 좀 안전하고 청결한 그런 생활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암도 정말 종류가 많더라고요. 아, 뭐 수천 가지죠. 수천, 수십도 아니고. 수천? 수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위암을 얘기하죠. 네. 위암을 병리학, 그냥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분석하면 17가지로 나뉘어요. 어. 17가지 나뉘고 이게 약간 그 치료가 잘 되는 암, 치료가 잘 안 되는 암 이렇게 네네. 분류하고 조직학, 현미경 소견들이 다 달라요. 위암이 그런데 다른 암은 조금 많겠습니까? 그죠, 그죠. 합치면은 경우의 수는 수천 가지가 돼요. 아, 온몸에 뇌부터 네. 발톱 끝까지 모든 암이 생긴다고 보셔야 돼요. 모든 몸에서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아까 암의 특징이든 무성이 무한대로 증식을 하고도 전이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는데 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1950년대에 존스 홉킨스 미국 대학에서 그 어느 날 그 질출혈이 있는 여성이 찾아왔어요. 흑인 여성인데 나와서 보니까 자궁경부암. 예. 이미 출혈이 된다는 건 좀 심해졌다는 뜻인데 그 의사가 이분의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조직을 네. 키우는 거죠. 어. 했더니 그것이 아직까지도 배양을 계속 분열하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51년 될 거예요. 그게 유명한 그 헬라라는 이름 붙여서 헬라 세포 이렇게 표시하는데 그게 나중에 다른 병원에서 그 조직을 일부 가져가서 또 배양하고 네. 또 다른 병원에서 또 가져가고 세계보건기구에서 가져가고 유럽에서 가져가고 이 세포가 지금까지도 여러 군데 수백 군데 퍼지면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쓰기도 하고 와. 이 세포를 그래서 이 헬라 세포가 처럼 이 자궁경부암 세포인데 암세포인데 계속 증식하고 있어요. 지금 와. 죽지 않아요. 현재도요? 예, 지금도 있어요. 50년대. 예, 근데요? 51년도 올 거예요. 그 정도로 암은 무지막지하게 계속 와, 그 분열하고 무섭네요. 자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상으로 돌아오지도 않아요. 어머. 근데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화면 보이나요? 네, 한번 이게 화면 그 띄워주세요. 헬라 세포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봤을 때 암세포인지 모르면 뭔가 그림인가? 작품인가라고 이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그 같은데. 염색 색깔을 입혔기 때문이고 네. 그 전에 이거는 뼈 종양인데 이게 100만 년 전인가? 뼈 그 사람 화석에서 발견. 이거는 대부분의 뼈암은 대부분이 자체로 생긴 것보다도 다른 암은 다 자체로 생긴 게 많잖아요. 되게 전이성입니다. 아, 간에서 어디에서 전이 된 암이 뼈암은 되게 많아요. 네. 자체적으로 생긴 거는 일부 좀 있지만은 그래서 뼈로 갔다 하면은 아 전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암에 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이게 화면을 볼까요 여기서 하나 좀 보여줘. 그래서 네. 화면이 PPT로 띄워드릴게요. 네. 자,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고형암이니 혈액암이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혈액암은 모양이 없죠. 피 속을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형암, 딱딱한 암, 뭐 뼈에 생기든 살에 생기든 다 고형암들이죠, 대부분. 근데 백혈병을 비롯해서 피 속을 돌아다니는 거는 그냥 혈액암이다 이렇게 혈액암.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정식 명칭은 아니에요. 아, 그냥 이렇게 일반인들이 구별을 하시라. 네. 네, 암을 그게 세 개로 나누시면 좋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얘기지만 하지만은 고형암에는 암종, 암종. 육종 이렇게 육종. 나옵니다. 암종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암, 폐암, 뭐 뇌암, 자궁경부암 이게 다 뭐 덩어리가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덩어리가 있으면서 육종이란 말은 특히 정형외과적인 암들, 뼈에 생긴 암, 살에 생긴 암, 네. 근육, 인대나 뭐 힘줄에 생긴 암 이런 정형외과적인 부분들은 다 육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사르코마, 암종은 칼시노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들이죠. 그래서 암종, 육종 이렇게 구분한다 생각하시고 그다음 혈액암은 뭐 혈액암이죠. 그냥 피 속에 흐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뭐 백혈병 세 가지가 백혈병, 악성 림프종, 림프란 거는 우리가 임파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격에 생긴 암들이에요. 그다음 다발성 골수종 이렇게 나옵니다. 골수란 말은
골수에 주로 생겼다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세 가지로 아는데 우리가 세 가지를 일일이 구분을 할 필요 없죠. 근데 여기 혈액암이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고, 치료가 다 제각각이고, 백혈병도 또 되게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그다음 그 네 가지가 각각이 열 몇 가지 또 나뉩니다. 되게 복잡해요. 진짜 많네요. 예.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항암제 치료는 백혈병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다른 것들은 수술만 하면 되는구나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뭐 항암 치료를 한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네. 백혈구는 그때 말씀드렸죠. 엽산. 음. 엽산을 억제하는 약을 썼더니, 엽산이 세포 분열할 때 중요하잖아요. 임신 때도 먹고 맞아요. 되게 필수로 중요한데, 먹죠. 암세포들이 엽산을 필요한데 엽산을 공급을 끊었더니 백혈병이 줄어들더라. 예, 그래서 최초로 사용한 항암제가 이 백혈병에 사용합니다. 그 얘기를 저번에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암을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다시 그림으로 갈까요? 그 제가 쭉 살짝 보면은, 그래서 그리고 위암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대장암이든 위암이든 다 그 주로 활동하는 이 점막에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이게 위를 보면은 이게 주름이 이렇게 졌어요. 네. 꾸불꾸불되고 소화할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보기에 밋밋해 보이죠? 네. 깨끗해 보이고. 근데 요렇게 아주 꾸불꾸불한 게 요게 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밋밋한 게 아니고 현미경으로 보면 아주 미세하게 이 돌기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있죠. 근데 이게 밋밋해 보이고. 어쨌거나 이 쭈글쭈글한 것이 쭉 이어지면서 끊어지지 않고 아주 예쁘게 흐르고, 표면이 예쁜 살구색으로 돼 있어야 되죠. 이게 정상이고, 염증이 있으면 약간 빨개집니다. 근데 이게 암세포예요. 이게 염색한 색깔을 입히니까 보라색으로 된 게 암세포들입니다. 사실은 이게 쭉 어디까지, 이게 점막이라 그러고, 점막 하층, 그냥 근육층 이렇게 나눕니다. 어딜 침범했냐에 따라서 치료가 상당히 달라져요. 위암을 제일 잘 수술하고 치료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요. 어. 왜냐면은 선생님 표정에 그냥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왜? 아, 한국과 일본이 위암이 약간- 제일 많아. 많아서. 제일 많이 수술하겠죠. 그럼 제일 실력이 좋겠죠. 그렇군요. 위암은 어디 외국에 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자 보죠. 아까하고 비교하면 주름이 없어졌고 약간 파여 보이죠. 파여 보이는데, 이게 잠시만요. 위궤양일 수도 있고 네. 위암일 수도 있어요. 네, PPT를 잠깐만 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직 검사, 내시경으로 들어서 조직 검사를 하고 빨리 분석을 해야 되죠. 위암인 경우는 수술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치료하고, 지금 잠깐 보여드리는 겁니다.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자, 저희가 사실 오늘 자료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네네네네. 네. 이건 또 뭔가요? 요것도 위인데, 네. 이거 어떻게 키우지? 네. 화면 가져주세요. 자, 궤양이라고 하면은, 위궤양이라고 하면 파였다는 뜻이에요. 염증이 심해진 파인 거죠. 이게 암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조직 검사를 하는데, 자, 이것도 작품 빨간 건 뭘까요? 피예요. 파였죠? 네. 점막이 이렇게 파였어. 파였는데 출혈이 난다니까 이게 위궤양일 수도 있는데, 이 보라색, 짙은 보라색으로 염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위암이라는 뜻이에요. 위암이면서 파이고, 그래서 출혈이 되는 거예요. 조직 검사 소견이에요. 그다음 백혈병 쪽을 좀 보면은요, 우리가 간단하게 알고 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다 암이 생깁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백혈구에 생기는 거니까 이 백혈구도 종류가 또 여러 개로 나뉘어요. 이렇게 단핵구, 호산구. 단핵구, 호상구, 산을 좋아하니까 호상구, 중성구는 뭐 중성이니까, 좀 호중구는 아니, 호중구는 뭐 약간 호염기구, 이게 잘못 썼습니다. 호염기구, 염기성을 좋아하니까 호염기구.
우리가 림파선 부었다 할 때 림프고 이런 것들이 다 백혈 그 세포들이 여기에 각각 암들이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백혈 그러니까 혈액암 중에서 이게 드문 암이지만 호지킨 그 림프암이라는 게 있습니다. 호지킨은 1800년대 초에 암세포를 보다 보니까는 이상한 놈이 보이네. 네. 여러분 보세요. 두 눈 동그란 눈알이 보이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처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어쨌거나 뭔지 모르지만 자기 이름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거 보니까는 이런 암이더라, 혈액암이더라. 아주 드물어요. 또 호지킨, 비호지킨 이렇게 암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네. 올빼미 같은 눈처럼 딱 그니까요. 보이죠. 올빼미 같아요. 똑같이 생겼죠. 네네네. 이게 의과대학 시험이에요. 이 암의 이름을 써라 이게. 자, 그래서 영화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오뚜기님께서 아까 그림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의 그림인지 궁금하다고 어디 혈액암? 해주셨어요. 아마 이걸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 같은데. 몇 개가 아니고 요거에 있으면 암이다 이거고 기수로는 그 백혈병 같은 경우는 기수를 잘 따지진 않아요. 이 혈액암들은.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암덩어리처럼 커지거나 침범하거나 막 그러질 않기 때문에 보통 고형암 그 기수 나는 거랑 조금 달라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자, 오늘의 첫 영화네요. 오늘은 영화 두 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네. 2017년에 나온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전 이걸 딱 제목을 들었을 때 호러무비인가? 이런 생각을 받았었는데 또 췌장?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하필 또 췌장이야? 뭐 이런 너의 심장을 느낌인데. 먹어? 뭐 그 하루키라는 남자아이가 네. 고등학생인데 아주 착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여학생한테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한 하루키라는 학생이 어느 날 그 학교에서 제일 퀸카인 사쿠라라는 여자애를 둘이 만나게 돼요. 사귀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쿠라 여자애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네.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까라는 걸 알아가지고 하루키에게 자 같이 좀 즐겁게 지내자 놀자 이렇게 하면서 둘이 지내는 그런 장면인데 나중에는 죽죠. 근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되게 영화 봤어요? 봤어요. 네. 여러분도 되게 보세요. 눈물을 되게 뚝뚝 흘렸습니다. 재밌어요. 네. 일본은 확실히 이렇게 약간 그 감성적인 걸 잘 만들어요. 몽글몽글한 그 감성을 잘 만드는 네. 것 같아요. 췌장암은 전에도 말씀드렸지 왜 어려운가? 췌장은 영어로는 판크레아스라고 합니다. 네. 판은 팬데믹, 근데 전부. 크레아스는 그리스어로 지방, 기름이라는 뜻이에요. 네. 기름 덩어리 이런 뜻인데 과거에는 뭔지 몰랐죠. 근데 이게 등 쪽에 붙어 있고 등 쪽에 붙어 있으니까 위 뒤에 있어요. 위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가락 2개 정도 큰 게 위 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배가 아프고 속 쓰리면 위염인 줄 알고 자꾸 위염약만 먹어. 위에 조금 가려져서. 그래요, 그렇죠. 이게 자꾸 이렇게는 지나다 보면 이 병이 좀 커지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좀 늦게 발견되죠. 그렇죠. 늦게 발견되고 이 췌장암 특징이 늦게 발견되고 좀 그러기 때문에 발견됐다 하면 거의 3기. 아이고. 되게 3개월, 6개월 이상 못 버텨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어떤 조기 검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눈이 좋아진다고 어릴 때 막 생선 눈깔 먹어본 적 있어요? 맞아요. 앵걸 이렇게 안경 쓰고 있네. 생선 눈알 먹어라, 뭐 간 좋아지려면 무슨 어떤 동물의 간을 먹어라.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미신을 잘 믿는 일본 더 그래요. 상대방이 무엇을 먹으면은 그 사람이 내게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너의 췌장을 먹으면은 너가 나한테 들어와서 영원히 같이 할 거다. 이런 생각으로 이 제목이 만들어진 겁니다. 실은 그렇게 먹어서 좋아지는 건 전혀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책을 봤더니 감염병 위험이 있다라고 그쵸. 적으셨더라고요. 웅담이란 이런 거는 오히려 기생충 감염이 되게 쉬워요. 생으로 먹으면은. 이제 그런 건 별로 몸에도 정말 좋지도 않아요. 소화 좀 잘 될 뿐이고. 그런 거랑 두 번째 영화로는 라스트 콘서트. 50대, 60대 분들이면은 많이 알 겁니다. 이 여자 이름이 파멜라 빌로레시. 난 아직도 기억해. 너무 예쁘시네요. 지금 나중에 정치에서 아마 국회의원인가 했을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스텔라 이름이 네. 별이라 스텔라인데 스텔라가 백혈병 걸려가지고 불치병 판정을 받고 이러면서 어떤 나이 많은 음악가를 만나게 돼요. 둘이 이 사람이 리차드야. 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 따다다단. 아, 바바바 바바바바 바바바바 예전에 코미디에서 나왔던 눈이 깜빡거리는 그 노래로 쓰이잖아요. 전 그렇게 알거든요. 이 영화의 주제가인데 네. 스텔라의 무슨 노래 해가지고 근데 해변을 걸을 때 이 노래가 쫙 나오면 확 죽이죠. 그때 스텔라의 목소리가 감미로운 목소리가 들려요. I love you, 리차드. 우리는 뿅 갔죠. 내가 고등학교 때 이거를 여고생 우리 때는 그 문화 관람해가지고 많이 갔었죠.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고생들이 앞 얘기하면서 딴 얘기하면서 여고생들이 본다고 해서 우리는 화장실 숨었다가 몰래 여고생들 볼 때 같이 봤는데 그 장면이 나오니까 여고생들이 탄식 소리. 그럴만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나오고. 라스트 콘서트 대단한 영화였어요. 음악도 그렇고 이게 백혈병인데 마지막에 이렇게 연주를 들으면서 죽는데 여기에 백혈병 환자들 대부분 창백하게 나와요. 맞아요. 항상 모자 쓰시고 되게 핏기 없는 근데 얼굴이죠. 일단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장관이라든지 머리털 빠지는 건 당연한데 그렇게 창백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실제로는요. 그래서 백혈병, 피가 하얗다 해서 하얗겠구나 생각해서 분장을 대부분 그렇게 백혈병 환자들은.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예. 백혈병 같은 경우도 많이 영화 주제죠. 비극이 아주 그 첨단을 달리는 별이기 때문에. 맞아요. 참 이런 굉장하죠. 병들이 암에 관한 병들이 영화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본격적으로 네. 암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가, 예방을 할 건가 좀 얘기를 해봅시다. 실제로 예방이 돼요. 그 암은 일단 크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기 진단, 예방, 조기 진단, 조기 검사 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예방이야 뭐 흔히 다 알고 있어요. 일상 속에서. 담배, 술 좀 절제하고 탄 음식, 진짜 탄 음식을 탄 음식이 들어가서 왜 암이 되죠? 이제 다 이유가 됐어요. 그 정상 조직이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세포 변이를 시켜요. 유전자 변이. 좀 길게 가서 폐암이니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네. 그 발암 물질이란 것들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아주 100%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간암의 많은 원인이 뭘까요? B형 간염입니다. C형 간염 두 가지예요. A형 간염은 애들이 걸리지만 예방접종했고 네. 거의 암으로 안 가요. B형 간염, C형 간염은 간경화 간암으로 거의 20% 갑니다. 근데 C형 간염은 전에 말씀드렸죠. B형, C형 간염은 피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면도기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면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수직 감염,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에 누가 B형 간염 있으면 다 조사해야 돼요. 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B형 간염, C형 간염. C형 간염은 예방 주사가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그냥 조심하면 되고 B형 간염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당히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 어린 때부터 예방 접종을 해서 B형 간염은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네. 반드시 하고 저는 권합니다. 항체 검사를 하시라. B형 간염을 막아주는 항체가 있는지 확인하시라. 네. 그래서 자기 담당 의사랑 상의해서 판독하셔야 됩니다. 항체가 있으면 평생 B형 간염 예방이 되거든요.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맞아요. 술만 퍼먹지 않으면은 간암으로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했습니다. 저는 검사를 했는데 우리 병원에서 했었어. 네, 어제 바로 딱 했거든요. 근데 전 좀 흥미로웠던 사실이 지금 저희 아기 같은 경우가 이제 만 2살인데 2살 아기에도 권장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실 돌 지나면 한 번 1차적인 건강검진처럼 피검사를 해요. 왜냐면 백혈병도 잡히고 이것저것 잡히는 게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가족 중에 또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해 조금 위험성이 있다면 B형 간염 검사는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100% 예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궁경부암이라는 이런 것들은 이 위생적인 성생활, 뭐 매독도 그렇지만은 네. 뭐 암도 예방이 돼요. 그래서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위생적인 성생활,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 자궁경부암 백신이라고 나오잖아요. 네네네네. 뭐 자궁암 백신, 자궁경부암 백신인데 사실 이게 명칭을 잘못 달았어요. 이거는 약간 그 판매를 위한 그런 전략적으로 만든 건데 안 먹으니까 무섭잖아. 무서워. 맞아야 되겠다 생각되잖아. 맞아요. 그래서 일단 생리 전후를 가진 여학생들이나 아니 남자도 예방을 하면서 만든 식으로 가는데 실제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거는 뭐 곤지름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바이러스가 질 입구에 뭐 사마귀처럼 막 생기는 경우, 네. 그다음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다 유발하지는 않아요. 인유두종 바이러스 또 수십 개야. 그 중에 암을 유발하는 게 따로 있고 아닌 게 따로 있는데 그걸 막아주는 거지 암을 막아준다고만 광고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생적인 성생활하고 조심하면 거의 안 걸려요. 거의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많이 맞으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냥 선택적으로 맞고 싶으면 마시고 말아도 된다. 이런 쪽으로 조금 돌았습니다.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렇죠. 예. 위생적인 성생활, 비형 간염 예방 접종, 항체 확인 이게 이 둘을 막아줍니다. 얼마나 엄청 중요합니다. 큰 거죠. 벌써 암의 20% 막은 거예요. 그죠. 엄청 큰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생활 습관과 예방 접종이 상당히 중요하고 위생적인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엔 우리가 암을 조기 발견해야 되겠죠. 네. 조기 검진 같은 건데 이 조기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암 종류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어디? 제가 알겠습니다. PPT로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랑 지금 암 순서가 많이 달라요. 그냥 남자, 여자, 우리 나라에서 많이 있는 암이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할까? 여성은 뭐가 많고 남성이 뭐가 많고 따로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여성암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 1위예요. 자, 우리 의과대학 다닐 때는 자궁경부암 여기 족보에 없죠? 네. 없네요. 자궁경부암이 1등. 그래서 하도 외울 게 많으니까 그 다음 위암이 2등, 뭐 유방암은 한 5위, 6위쯤 됐어요. 네, 근데 지금 1위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남자도 위암이 1위였는데 이제 폐암이 1위. 이게 네. 많이 바뀝니다. 이런 순서로 이런 암들을 그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일단 뭐 유방암 같은 경우는 자가 검진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유방을 오늘 시간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멍울이가 좀 만져진다. 근데 이렇게 만지면 안 돼요. 다 만져져.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돌리면서 네. 그 또아리를 틀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하고 비누칠 하면서 하는 게 더 좋고 그다음에 그다음 유방암 같은 경우 그 외에는 이렇게 만져지거나 검진하는 거 그리고 고환암 남자 같은 경우 짱이 뿡알 네. 뿡알 이렇게 만지면서 모양이 울퉁불퉁하다 뭔가 이쪽하고 저쪽이 다르게 좀 차이가 좀 난다, 이상하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근데 고환암은 좀 드물어요. 드물어도 할 수 있는 게 여성 유방, 남자 고환, 또 뭐 있나? 그 다음 별서 이렇게 만져지거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죠? 화면에 보여있는 암만 예방해도 80% 막는 거예요. 진짜 크죠. 자, 대부분 외우는 것, 이게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된다. 모두 1년마다. 모두 1년마다. 예, 모두 1년마다 검사해라.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은 조기암이 되는 거고, 일기암이 되는 겁니다. 그럼 치료가 거의 다, 위암의 일기암은요, 거의 97%의 완치가 돼요. 엄청 확률이 높네요. 그렇죠.
앞감에 이렇게 파였던지 이럴 때. 네. 예. 그래서 1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다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서 또 특징적인 거는 대장암은 이 진행이 천천히 진행이 돼요. 그건 5년마다. 5년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국가에서 검진할 때도 5년 지나서 또 검진 나올 겁니다. 물론 대변 검사는 하지만은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엔 다 1년. 1년. 자, 하나하나 볼까요? 위암인 경우 위내시경, 위염증은 잘 모르는데 위암인 경우는 위내시경이나 약을 먹어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나 똑같아요. 암을 판명하는데 아직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 근데 조직 검사를 할 수 없죠. 그죠, 그죠. 그런 단점이 있어 웬만하면 내시경을 하시라. 그리고 수면 내시경 하지 말고 참을 수 있으면 저도 오늘 하고 왔어요. 꾸역꾸역 2번 참으면 돼요. 오, 3kg 그냥 하셨어요? 안 된 자는 와. 수면 안 해요. 수면 하지 않아요. 화면을 내가 볼 수 있거든. 아, 그러네요. 이렇게 보면서. 원장님에게는 그 능력이 있으시죠. 자, 그리고 그 위암 1년마다 하시라. 그 다음에 대장암. 대장암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어요. 우리가 뭐 보리 먹고 풀 먹고 망이할 때 이게 고기를 많이 먹으면서 기름진 맞아요. 음식을 먹으면서 생긴 게 대장암이에요. 서구화식습 관. 그래서 대장암은 족보에도 없었는데 이제 점점 2, 3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대장암 같은 경우는 몇 가지 특징, 모든 암들의 공통적인 특징. 첫 번째, 피곤해. 그 살이 빠져. 네. 온몸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통입니다. 무엇이든지. 자, 그 대장암의 특징, 혈변을 늡니다. 빨간 피. 근데 이게 치질도 있고, 피 찢어져서 그럴 수도 있고, 그죠. 변비가 심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이가 드신 50대 넘어서 치질, 그 다음에 변비 없는데 갑자기 피가 묻어 나왔다. 이게 닦잖아요. 닦을 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 그런 것들, 예. 그래서 대장암인 경우는 내시경을 하게 되면 대장 내시경은 5년마다 한다. 근데 용종외과 나면은 다음에 또 하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 없으면은 또 이제 5년. 5년, 다 1년, 이것만 5년. 근데 간암, 췌장암, 쓸개, 담도 이런 것들은 다 이 간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신장, 콩팥도 옆에 있고 이런 것들은 복부에 있기 때문에 복부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저도 오늘 하고 왔어요. 저도 1년마다 하는데 혹시나 뭐 이상이 있을까. 그래서 하면서 꼭 얘기를 해요. 췌장 좀 꼭 잘 봐주세요. 왜 잘 안 보이거든. 네네. 초음파로도 보기가 되게 힘들어요. 좀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간도 잘 봐주세요. 그래서 특별히 막 주문을 해.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의사가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건 대부분 조기암들이에요. 유방암, 이게 골치 아파요. 이거 먼저 보고 올까요? 잠깐 내릴 수 있나? 네네. 내릴 제가 데가 잠시만 껐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림 보실 건가요? 유방암의 우리나라 특징은 외국은 대개 50대 중반 이후 많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40대 초반부터 많아져요. 되게 빨라요. 그래서 유방암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유방암 분포를 보면은 40대 무지 많죠. 네. 40대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네요. 30대도 있어요. 20% 상대 많은 건데 그 다음 보면 이게 되게 놀라운 그림인데 자 미국이 초록색입니다. 네. 미국 유방암이 피크를 이룬 게 여기에요. 나이가 얼마죠? 70, 70대예요. 70대. 일단 좀 많아진 게 60대, 50대 말부터 조금 많아진다 네. 생각해죠. 네네. 근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보십시오. 이 피크를 이룬 게 여기에요. 40대. 4, 50대. 네, 이 40대부터 50대까지가 가장 많아요. 피크를 이룬 게.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검진에서는 뭐 50대 이상인가부터 뭐 유방 엑스레이를 찍어준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내 돈 내고서라도 40살부터는 유방암 검사를 하라. 해야겠네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네요. 돈 내고라 하십시오. 국가에서 하는 건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달라요. 자, 두 번째 유방암에 대해서 그 외국 서양 여성들은 그 젖가슴이 크잖아요. 우리나라는 작습니다. 이 큰 거는 지방이 많은 거예요. 그 뭐 지방 빠지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동양인 특히 우리나라 일본 여성들은 유방이 작고 이걸 치밀 유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방이 적고 치밀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로 잘 안 보여. 아, 놓치기가 쉬워요. 그렇군요. 그럼 국가에서 하는 거 하라고 하면 하고 1년마다 자기 돈 내서 유방 초음파로 전문가한테 받으셔야 됩니다. 아, 유방 초음파도 보기가 쉽지 않아요. 유방암이 되게 발견하기 힘들어요. 네네. 그래서 잘하는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유방 초음파 40살부터는 1년마다 해라. 내 돈 내고라도 예. 해야 된다. 예. 이걸 저는 권합니다. 제가 경험이 되게 많아요. 유방암. 30대 말 대학원생인데 20년 전이죠. 제가 호스피스를 치료했었거든요. 네. 30대 말인데 유방암 3기 돼가지고 치료해서 좋아졌다고 했는데 또 여러분들 암은 5년 지나면은 완치됐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나타나요. 특히 유방암은. 아, 제발 심한 게 유방암이에요. 그래서 절대 안심하지 마시라. 1년마다 유방 초음파로 검사하시라. 그다음 국가에서 하는 유방 엑스레이는 뭐 국가에서 하라면 하고 반드시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하시라.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끌까요? 아, 네. 이제 넘어가. 네.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여러분들이 구분하기 자궁암하고 자궁경부암 달라요. 자궁암은 자궁에 생기는 거 아주 드물어요. 근데 자궁경부암은 그 질로 들어가서 자궁에 다다르기까지 거기가 자궁경부, 목이라죠. 네네. 목 부위라서 거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바이러스가 거의 바글바글하게 살고. 이건 세포진 검사라고 해서 이렇게 산부인과에서 들여다보고 저도 레지던트 했었는데 이게 칫솔 같은 걸 살짝 긁어요. 네. 긁어서 그 세포가 묻어 있죠. 우리 입속에 이렇게 검사하듯이 네네네. 그걸 현미경으로 보고서 암세포가 있는지 없는지 분별합니다. 근데 이건 정확성은 좀 떨어지더라도 이거밖에 할 건 없어요. 아, 그 다음에 질출혈이 된다든지 뭐가 이상하다든지 그럴 땐 검사하는데 그냥 육안으로도 산부인과 의사가 전문 수련된 의사가 들여다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들여다보고 세포진 검사하면은 이제 시너지한 효과를 주죠. 네네. 1년마다. 근데 산부인과에서는 원래 6개월마다 하라고 권합니다. 6개월마다 했으면 좋고 못해도 1년마다 하시라. 다 1년이죠. 그 다음에 난수암, 자궁체부암 이거는 알 수가 없는데 초음파로 1년마다 하시라. 자궁경부암 검사할 때 가서 초음파 같이 하시면 돼요. 방광암 이거는 소변암이기 때문에 암세포가 있으면은 이게 다 출혈이 돼요. 어디 쓸리면서 출혈이 되기 때문에 피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줌에서 피가 나온다 하면은 거의 10중 8구 방광암이에요. 그래서 소변 검사를 하면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뭐 이것도 초음파도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자궁경부암이나 아니 난수암이나 자궁체부암 이런 거 볼 때 이게 방광이 앞에 있고 네. 그 다음에 자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검사를 할 때는 오줌을 참고 가야 돼요. 아. 이 초음파는 물을 통과하면 세져요. 네. 그러니까 오줌을 깨끗이 하고 가야지 오줌을 비우고 오히려 가면 비우면 안 안 보여. 되는 거네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초음파는 그래요. 그 다음 또 말씀드렸죠. 간암, 췌장암, 쓸개, 담도암 이 복부 초음파를 할 때는 이 쓸개가 음식을 먹으면은 쭉 소화액을 쭉 짜버려. 그러니까 납작해져. 안 보여. 네네네네. 탱탱해지려면 금식해야 돼요. 여기에 쓸개가 꽉 차고 모여서 그래야 잘 보여요. 그러니까 복부 초음파 할 때는 금식하고 하고 네. 자궁 여성 초음파 할 때는 소변을 참고 가라. 이게 또 그 각 검진 방법에 따라 조금 유의하는 사항이 되게 이 다르네요. 정도죠. 그래서 네. 혈액암 같은 경우는 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1년마다 여기를 쓴 게 아니고 소화 시기 때 한 번쯤 해주고 가끔 피 검사할 때 혈액 검사할 일이 있으면은 이게 현미경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그걸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저번에 제 같은 경우도 외래 있으면서 아주 피곤하다고 오신 분이 있는데 내 또래예요. 근데 그분이 사실 그래 무슨 기본적인 검사 좀 해보자 하면서 피 검사 간부터 해서 쭉 이렇게 검사를 하면서
저는 항상 습관이 혈액 그 현미경 검사를 꼭 추가를 해요. 네. 그 2, 3천 원밖에 안 해요. 그걸 딱 했더니 다발성 골수종이 나왔어요. 헤이. 그래서 항암 치료하고 빨리 발견한 거죠. 그니까요. 예, 그런 정도로 중요합니다. 천만다행이네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약간 일찍 선도적으로 하는 검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 정도 먹으면은 거의 예방이 거의 7, 80%, 8, 90%예요. 네. 그 다음은 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대한 뭐 운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으니까 뭐 일상 속에서의 조심이라든지 아니면 정기 검진, 조기 발견으로 좀 확실히 막을 필요가 있겠네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건강검진이 좀 안 좋아요. 돈을 아끼려고 재정을 아끼려고 이것저것 다 빼버렸어. 그러니까 그거대로 그거 교과서 아니에요. 그대로 따라가고 자기가 더 투여를 하시라는 거죠. 네. 1년마다 한다. 1년마다 한다. 대장암 빼고는 그렇게 일단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주변에 어떤 분께서는 뭐 생일이라든지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좀 본인이 생각하기 좋은 그 주간을 건강검진의 주간으로 딱 정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주치의가 있으면 저는 주치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주치의가 있으면 그 사람에 맞게 요 검사하시라 저 검사하시라 일일이 주거든요. 그럼 돈도 많이 안 들고. 근데 건강검진을 하면서 뭐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하는데 필요 없는 검사가 절반 이상이에요. 그럴 필요 없고 그래서 주치의 제도가 우리나라 안 하는데 나중에 이 얘기도 다룹시다. 네, 또 준비 중이시죠. 주치의가 있으면은 거기에 맞게 맞춤형 건강검진을 하게 만들어줘요. 또 우리나라 일괄적으로 그것도 값싼 것만 하잖아요. 그나마도 소중한데. 네. 그리고 하나 더 폐암은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암만 찍어도 안 나타나요. 담배 태우시거나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 저설량, 그러니까 이 CT나 엑스레이가 방사선이잖아요. 사실 몸에 안 좋아. 근데 아주 약하게 해서 자세히 보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걱정되시는 분들은 찍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자, 이렇게 또 오늘 질문을 암에 대해서 쭉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점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췌장암은 걸리면 거의 사망하나요? 그 암의 특징도 있지만은 발견하기 아까 말씀드렸지 발견하기 힘들어서 그래. 이미 묵혀서 나와버리니까. 네. 자, 그리고 네, 제 친구는 이런 저번에 말씀하셨죠. 네, 예. 유방암, 자궁암 치료를 했고 미국에 살지만 위암이 생기면 한국 가서 치료를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다실은 아이들이 중학생 때 딸, 아들 2명 접종했습니다. 유방 촬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너무 아파요. 좋은 기기가 그러니까 나왔으면 그거는 좋겠습니다. 유방 엑스레이 이렇게 눌러서 찍거든요. 네. 눌러서 찍는데 가슴도 작은데 누르면 더 아파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밀 유방 동양인은 많기 때문에 네. 자기 돈 내고 유방 초음파를 하시라. 기본적으로 매년 하는 피검사에서 혈액암도 검사를 하나요?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주치에게 그냥 의사에게 가서 이렇게 해달라면은 당신 뭔데? 그래서 이러거든요. 이게 자기가 잘하는 의사에게 혈액암도 걱정되니까 같이 좀 봐달라 하면은 그냥 간단하게 검사하는 게 있어요. 네. 선생님, 위암 3기는 생존율이 어떤가요? 항암을 해볼 만한가요? 배움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위험 3기면은 할 거 다 해야 됩니다. 일단 수술을 하겠고요. 방사선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하겠고, 여러 가지 다 합니다. 일단은 수술하고 항암 치료는 기본일 거예요. 네. 이 정도면 할 건 다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현미경 적혈료가 있습니다. 10년 됐고요. 10년 전에도 그냥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5년 전 방광에 혹이 있어서 제거했는데 암은 아니었어요. 복부 CT를 해보니 한쪽 신장이 쪼그라들었다고 합니다. 이대로 지내면 되는지요? 혈액 검사는 1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나이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나이하고 질병, 암이 되게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우 지켜보자고 하는 거 지켜보는 게 맞습니다. 그냥 어떤 미세한 혈료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켜보자고 한 거 맞고, 그리고 1년마다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면 됩니다. 67세라고 예. 하시네요. 안심하시면 돼요. 발견해도 조기 발견이 됩니다. 네. 자, 한발자국님이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11시를 시작했던 라이브 생방송 어느덧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이제 10분 뒤면은 입동이 시작되는 11월 7일이 시작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원장님께서 진료보시고 오늘 여러분들께 또 유익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병에 걸리는 거는 운명이지만은 그걸 막을 수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은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1년마다 대장암을 제외한 1년마다 조기 검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의학 채널 비욘디는 여러분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좋은 컨텐츠 제작에 힘쓰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원장님의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세요. 다음에 봬요.